푸른밤 준현입니다. 호감을 주는 대화의 기술 중에 yes but, yes and 화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거나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래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동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내 뜻대로 하게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내 얘기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별로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요. 일할 때도 그렇지만 가족들과 함께 할 때도 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졸리시면 혹은 바쁘시면 푸른밤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좋은 곡들이 진짜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큰일인데. 12월 1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와 아주 멀리 가버릴 줄 왜 몰랐을까. 12월 19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 였습니다. 이문세 씨 목소리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오프닝에서 yes but, yes and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래요. 누구와 대화를 이렇게 많이 나누고 그럴 때는 진짜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돌려서 잘 표현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확실하게 나의 의견을 이제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잘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난 그 말이 진짜 싫더라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 말은 진짜 왜 싫지? 왜 싫은지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나쁘지 않아. 이 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왠지 막 얘기하다가 야, 나 그거 먹었는데 되게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나쁘지 않아서 어떻다고 나쁘지 않은데 물론 저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주로 저는 비꼴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비꼬는 거가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그래도 조금 제가 이렇게 비꼬거나 그런 걸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대놓고 뭐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럴 때 나쁘지 않아라는 말을 많이 써서 왠지 이 말 자체가 조금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내 입장이다라는 걸 이제 표명하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요 호감을 주는 화법 제가 쓰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호감 사는 거 진짜 어렵죠, 사람한테. 자, 토요일이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십니다. 그리고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3일까지 전시되는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전에 초대합니다. 반고흐, 모네, 르누아르, 고갱 등 인상주의 대가들의 풍경화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고요. 12월 22일부터 1월 22일까지 관람 가능한 티켓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박건영, 전동석이 출연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초대합니다. 1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티켓이고요. 장소는 충무아트홀 대극장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생상, 차이용 중국어, 르노 삼성자동차, 롯데관광개발, 이투스 교육, 기초영어 해커스톡, 세종웰메이드, 개념플러스 유형, 환인제약, 삼성정밀화학, 속쓰리맨 갤포스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창조한 캐릭터 중 가장 성공한 인물 혹은 가장 멋진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셜록 홈즈를 얘기할 텐데요. 비록 가상의 인물이지만 영화, 문학, 법의학 등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아직까지도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셜록 홈즈의 매력을 살펴볼까 합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홈즈를 그린 영화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네, 오늘은 정말 네. 저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을 홈즈. 부끄러워. 기자님도 매력이 기가 막히시죠. 난리가 나는데 그 네. 매력을 넘어서는 홈즈. 그렇죠. 네. 사실 이 셜록 홈즈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학적으로도 인기가 상당히 많고 그 이후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로 새롭게 또 재해석이 많이 됐던 네. 그런 캐릭터여서. 그리고 이 셜록 홈즈라고 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공의 슈퍼히어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아이언맨도 있어, 캡틴 아메리카도 있어, 네. 슈퍼히어로들이 넘쳐나지만 네네.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창조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가상의 인물이 네. 남성들한테 어떤 로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 너는 저런 존재가 존재할 것 같다. 네. 또는 여성들한테는 저런 존재가 너무 매력적이다 싶은 어떤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 건 네. 이 시기가 어떤 인류 역사의 최초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학의 소설 장르가 네. 이제 한 200~300년 된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시, 운문 이런 게 먼저 존재했고 그러면서 이제 픽션이라는 장르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찰스 디킨스가 이 픽션이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키죠. 네.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지금 이 소비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문학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가상의 인물이 마치 현실 속 인물처럼 독자들한테 받아들여졌던 시기.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상상해 보면 지금은 영화가 있기 때문에 소설보다 영화가 훨씬 더 사실감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영화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장르가 인류한테 가장 그러니까 그 태초일에 가장 현실적인 장르가 되었던 거죠. 네네네. 스토리가 존재하고 캐릭터가 존재하던.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연기하는 사람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머릿속을 이제 상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문학적인 맞아요. 매력을 네. 가진 장르. 그런 자극이 되었는데 그때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라고 하는 인물을 창조한 거죠. 그 인물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다우닝가의 그 번지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지금 우리 캡틴 아메리카, 그 아이언맨, 그 로버트 다니 주니어 보면 네. 이 사람은 배우일 뿐인데도
마치 그 사람이 실제 아이언맨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마치 그 영화 속 캐릭터인 양. 맞아요. 느끼게 되죠. 21세기에도 그럴 지인데 셜록 홈즈가 처음 등장했던 이 시기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 착각했죠.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고 맞아요. 한번 네. 만나보겠다며. 맞습니다. 네. 소설인데. 네. 그리고 오. 좀 따라하는 사람들은 막 많아졌을 것 같아요. 소설에서 이제 묘사됐던 그의 어떠한 옷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음. 걸 따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청난 많았을 거예요.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시기 21세기가 되어서도 네. 여전히 그 전설은 살아있는 거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미스터 홈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 그런 상상 속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가 살아있다 또는 실존했던 인물이다. 시작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 네.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셜록 홈즈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서 미치 커린이라는 소설가가 헌정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 이름이 뭐냐면 셜록 홈즈 마지막 날들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원작이고요. 그 안에서 보면 셜록 홈즈가 93살, 93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인생의 말년기를 보내고 황혼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이 셜록 홈즈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를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셜록 홈즈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소설을 썼고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영화화가 됐죠. 그게 이제 그 이언 맥컬린이라고 우리한테는 마그니토로 잘 알려져 있고. 맞아요. 연기 너무 잘하지 않나요? 아니면 겐달프로 알려져 있는 이 겐달프 겸 마그니토 네네. 할아버지가 셜록 홈즈의 93세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된 셜록 홈즈의 모습은 네. 어떨까? 그래서 저는 짐작컨대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지 않았을까 상상했거든요. 네. 셜록 홈즈 같은 사람한테는 주변에 사람을 두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뭐 탐정이기도 하고 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이 어찌 보면 원한이 아닌 원한을 사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예, 악인들에게 원한을 사게 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항상 영혼들의 가족은 시달리고 신인척들은 참 힘든 그런 친구는 없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외로운 고독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의 그림이 이 영화 또는 소설에서 펼쳐져요.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코난 도일이라는 원작 소설가가 네. 그러니까 홈즈 시리즈를 여러 편 썼죠. 네. 하지만 제 마지막 즈음에서 이제 홈즈가 탐정으로서 현역에서 은퇴를 한다라는 걸 암시하고 물론 아시겠지만 홈즈가 모리어티 교수하고 싸우다가 네. 죽었던 적도 있잖아요. 홈즈가 죽었을 때 정말 런던 시내가 모두가 다 난리가 났겠죠. 침울하고 조의를 표하고 난리가 났었죠. 제발 홈즈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서 홈즈가 다시 부활해서 되살아나오기도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마지막에 코난 도일이 이제 홈즈가 어쨌든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 은퇴를 하고 런던을 떠나서 영국의 시골 마을인 석세스라는 곳에 가서 벌을 치는 양봉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이제 그 미치 컬린이라는 소설가가 셜록 홈즈 마지막 날들이라는 걸 쓰고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미스터 홈즈가 그거를 배경으로 93세의 셜록 홈즈가 석세스에서 탐정 일을 은퇴하고 30여 년 동안 양봉을 하면서 살았다. 에서 출발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 이언 맥컬린이 홈즈를 연기하는데 기억이 감퇴합니다. 이렇게 똑똑했던 인물조차도 우리의 셜록 홈즈가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과거의 사건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무슨 일 했는지 심지어는 어떻게 또 이겨냈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해요. 정말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셜록 홈즈의 그 의사가 주치의가 하루 중에서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있으면 네. 표시를 하라고 노트를 하나 줘요. 네. 근데 그 노트에 표시를 하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새카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홈즈는 네. 두뇌야말로 요즘 뭐 뇌생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섹시한 남자. 두뇌야말로 정말 홈즈의 섹시함의 본질인데 두뇌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홈즈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겠죠. 이게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스스로가 느낄 테니 이게 얼마나 또 왕년에 얼마나 세상을 뒤흔들었던 셜록 홈즈인데 예, 스스로의 모습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나타나나요? 그게 마지막으로?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홈즈한테 그러니까 의아함이 있죠. 왜
어느 날 갑자기 네. 모든 사건을 뒤로하고 석세스 같은 시골 마을에서 벌이나 치고 살았을까? 네. 근데 이 홈즈 스스로도 그 이유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은 어떤 여자하고 관련돼 있는데 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셜록 홈즈는 이제 이거 93세.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는 그 로라 리니가 연기한 그 가정부하고 같이 살아요. 네. 근데 이 홈즈 이야기를 보면 원래 왓슨이라는 그쵸. 조수는 아니죠. 이 동료가 있고 네. 이 왓슨이 홈즈에 대한 소설을 쓰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포드 홈즈라고 하는 형도 있죠. 네. 이 사람은 정부에 있는 그 제임스 본드가 일하는 정보기관에서 일해요. 영국 첩보기관. 네. 그리고 허드슨 분이라고 하는 가정부가 아니죠. 이제 집세를 주는 랜드레이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던 홈즈가 왜 모두를 뒤로하고 떠났을까? 지금은 로라 리니가 연기한 가정부와 그 가정부의 어린 아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 만큼 노쇠해져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건이 있는 거고 홈즈는 더 늦기 전에 그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여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의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도 30여 년 전이고 그리고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너무 늦은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뭐 홈즈가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몸도 노쇠해졌고 기억력도 감퇴했다가 네. 이제 나의 지인들도 이제 많이들 떠난 상태예요. 영화에서 보면요. 왓슨하고는 수십 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낸 사이예요. 마지막 사건이 있고 나서 왓슨이 홈즈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줬어요. 왜? 마지막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홈즈가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수년 있다가 홈즈는 왓슨은 홈즈 곁을 떠나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홈즈만 홀로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허드슨 부인은 당연히 돌아가셨고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친형이었던 마이크로포드 홈즈도 세상을 떠나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거죠. 근데 이 홈즈는 고독보다 더 괴로운 것이 그 마지막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홈즈 시리즈 많이 보신 분들은 홈즈가 마지막에 이제 탐정으로서 완수하지 못한 어떤 미션을 수행하려고 어떤 열정을 불사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영웅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아,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예를 들면 정말 엄청난 미스터리가 있는 사건이거나 또는 모리아티 교수 같은 어마어마한 악당이 등장하는 사건이거나 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뭔지를 홈즈가 모르니 관객도 모르는 거예요. 아, 스스로 이제 이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제 찾아가는 모습을. 그렇죠. 이 참 어렵네요. 네, 시간이 흐르니까 네. 이제 탐정물이 상당히 드라마로 변해가는. 그런데 왜 네. 이런 식의 설정을 했을까? 네. 이게 사실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네. 홈즈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방식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측면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네. 셜록 홈즈라는 존재는 이제 코넌 도일이 이거 썼을 때는 인간의 이성이 네. 또는 과학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가던 시대. 그렇겠네요. 이성 중심주의 사회. 네네네. 그게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에 대해서 우리 인류 또는 문명이 반성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자연을 정복할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갈등도 해결하고 과학 문명이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지상의 축복이다라고 믿었지만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지만 때론 광기에 휩싸이고 네. 인간의 이성이 때로는 인간 스스로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핵무기와 핵폭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성에 대한 어떤 반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홈즈란 존재는 이성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였던 그 시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셜록 홈즈가 그 히로시마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요? 왜 가냐면 93세 그 홈즈가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특별한 일본에서 재배되는 어떤 식물을 통해서 그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치매에 좋다는 어떤 약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히로시마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네네. 거기까지 가요.
하지만 그 약초를 구하긴 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사건을 겪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히로시마가 구태여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2차 세계대전과 히로시마 원폭 투하는 인류의 이성에 대한 그 뼈아픈 반성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이성으로 만들어낸 원자폭탄이 인류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었고 핵 기술이라는 게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홈즈가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믿어왔고 자신이 추구해왔던 논리, 이성, 합리 이거에 대해서 셜록 홈즈 스스로도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영화 내에서 상당히 이성과 어떠한 여러 가지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좀 많이 등장을 할 것 구태여 같아요. 왜 히로시마에 갔을까를 네. 영화 관객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홈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면 구태여 일본까지 가서 여기 보면 사나다 히로유키라고 일본 배우도 등장하거든요. 네네. 왜 구태여 왜 그랬을까? 그 얘기는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홈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30수년 전에 홈즈가 마지막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바로 이 화두에 있어요. 아, 인간은 이성으로서만 존재하는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인가? 네네. 셜록 홈즈는 평생 합리성으로의 기초해서 인간을 이해했는데 네. 그러면 안 됐을지도 모른다는 반성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아, 그런 사건을 이제 토대로 이제 계속해서 그게 진행이 되겠군요. 제가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듣고 오겠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어디에 있었던 거니 조금은 늦은데 이제야만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들으셨어요. 자,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미스터 홈즈라는 네. 영화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홈즈의 어떤 그 오마주에 해당되는 드라마가 하우스가 있어요.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네네. 있는데 역시나 하우스, 홈즈 다 이어지죠. 집. 이거 약간 패러디 오마주인데 네네. 거기서도 이 인물, 의사 인물은 이성에 집착하죠. 모든 그렇겠죠. 인간의 몸과 감정조차도 그 어떤 그 논리와 두뇌의 어떤 화학작용 네. 또는 뭐 질병 이런 걸로 이해하려고 해요. 네네. 하지만 이 드라마도 끄트머리에 가면 인간은 논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과 감성과 네. 어떤 이런 그 불합리성과 공존해 있다는 걸 깨닫고 드라마가 끝나거든요.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뭐냐? 미스터 홈즈에서도 30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네네. 홈즈가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만든 사건이었던 거죠.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여자의 어떤 사건은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혹시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홈즈한테 찾아와서 이 여자의 자기 아내 뒤를 캐봐 달라. 뭔가 남자가 있거나 네. 아니면 어떤 사건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홈즈는 그 여자의 뒤를 캐고 그리고 쉽게 이 여자가 어떤 사건에 얽매여 있다는 거는 알아내요. 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자는 홈즈가 자기의 뒤를 밟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홈즈를 오히려 뒤쫓아요. 그리고 맞대면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그건 이제 스포일러니까 너무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여자와 홈즈가 만났던 시간은 1시간 남짓밖에 안 되지만 네. 그 순간에 홈즈는 감정이란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을 좀 논리적으로 살았던 그가 그렇죠. 단 한 시간 남짓 만난 여성에게 심지어 내가 뒤를 밟던 뭐 사적인 어떠한 교류가 있었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없어요. 네. 그녀에게 이런 큰 동요를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래요. 그 영화의 정말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93살의 셜록 홈즈가 왜 수십 년 동안 양봉을 하면서 여기서 살았을까? 네. 왓슨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왓슨은 홈즈의 어떤 이야기를 그 소설로 써서
이제 소설화 시켜서 홈즈를 유명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영화도 그렇고 원작 소설에도 보면요, 끊임없이 그 실제 소설의 홈즈와 그러니까 소설의 홈즈와 실제 홈즈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네. 예를 들면 사냥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담배도 피지 않아요. 실제 홈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소설 속에서 나오는 사람보다 실제 홈즈는 좀 다른 인물인데 네. 가장 크게 다른 게 무엇이냐? 왓슨이 창조한 홈즈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완벽한 이성의 기계인 거죠. 네네. 반면에 실제 홈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 홈즈도 그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 왓슨이 쓴 네. 어떤 소설의 그 속 홈즈를 자기가 연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왓슨이 그려놓은 것 같은 어떤 이성의 화신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왓슨이 이 안에서 홈즈를 떠난 이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홈즈를 보지 않는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왓슨 역시도 짐작컨대는 홈즈한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홈즈는 그 여자하고 어떤 감정적 교류를 나눠야 됐던 사람이에요. 네. 이 영화에서 보면 같이 고독하게 살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고독을 같이 느끼면서도 어떤 사람과 살을 부대끼고 살아야 했던 어떤 존재가 왓슨이 쓴 소설 속 인물을 연기하게 되면서 네. 이성의 기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홈즈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셜록 홈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만나면 5초 안에 이 사람이 한류 스타고 이 사람이 오늘 일본 갔다 왔고 이런 얘기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홈즈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어떤 아이러니였던 거죠. 그거를 홈즈가 깨닫고 수십 년 동안 런던을 떠나 탐정 일을 하지 않고 살다가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이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새삼 그 과거의 사건을 반추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영화 자체가 상당히 뭐 탐정물이라든지 이런 뭔가 즐거움, 뭔가 서스펜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성찰이 상당히 뚜렷한 영화고요. 맞아요. 네. 어쩌면 그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보다 저는 미지 컬린이 쓴 소설 또는 네. 이제 이 영화 이언 맥커린이 연기한 이 홈즈가 홈즈의 대미로서는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 또 인생적으로 바라봤을 때 나이 든 어떤 황혼기의 홈즈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사실은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아니 네. 셜록 홈즈 하면 뭐 모리아티 같은 악당도 나오고 그쵸. 살인 사건 몇 번 일어나고 그러면 왜 일본 만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코난 명탐정 코난. 있죠. 그러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모두 움직이지 말고. 하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나와갖고 추리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이 두뇌 플레이 이런 것들을 기대한 관객들한테는 미스터 홈즈는 너무 잔잔하고 그럴 수 너무 있겠죠. 느린 영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셜록 홈즈라는 인물을 정말로 사랑하는 독자 또는 관객이라면 이 영화를 보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질 거예요. 뭐 이런 뭔가 내가 상상으로만 생각했었던 캐릭터지만 그의 인생을 좀 바라본 것 같은 느낌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셜록 홈즈는 제임스 본드와 함께 네. 영국 문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러니해요. 제임스 본드도 지난번에 이제 스카이폴 이후에 이제 이번에 나온 영화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죠. 맞습니다. 셜록 홈즈 역시도 마지막에는 감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007처럼 셜록 홈즈 역시도 미스터 홈즈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쩌면 이런 영웅들한테 기대하는 가장 큰 해피엔딩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사람도 행복해지길 바란다. 아, 그게 진짜 그죠. 배트맨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아, 그렇죠. 배트맨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제 함께 파리로 가서였나요? 맞아요. 앤 해서웨이. 어쨌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잖아요. 캐드우먼과 같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한 웃음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죠. 부럽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영화에서도 제가 끝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끄트머리에서 보면 그런 따뜻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미스터 홈즈에서를 이제 홈즈 시리즈의 최고의 대미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유겠죠. 자, 미스터 홈즈의 이야기를 쭉 나눴고요. 이제 뭐 다음 영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여전히 이번에는 정말 이제 홈즈의 이야기 쭉 또 나누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스터 홈즈였죠. 네. 근데 이번에는 셜록이에요. 셜록. 그러니까 셜록 홈즈인데 하나는 홈즈고 하나는 셜록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이 셜록 시리즈는 BBC에서 방영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TV 시리즈잖아요. 네. 2010년도에 반영이 돼서 일주일에 한 편씩 3편이 방송되는데 네. 이 3편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난리가 보고 나고. 또 보고 사실 영화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완성도. 아, 맞아요. 그리고 셜록 홈즈라고 하는 과거의 인물을 이제 휴대폰을 쓰는 현대적 인물로 재해석을 해서 완벽하게 현대의 영웅으로 되살렸죠. 아, 참 이 여러 가지 매력의 포인트들이 넘쳐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네딕트 컴퍼배치라고 이제 여기서 셜록을 연기한 배우가 이 영화 덕분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맞습니다. 이제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나올 정도까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셜록의 이미지 덕분인데 네. 진짜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드라마 시리즈. 네. 이 드라마가 방영될 때까지 모두가 다 밤잠을 설치고 기다리는. 숨죽이죠, 숨죽여. 네. 그리고 역대 어느 배우보다 완벽한 셜록을 재현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이리치 영화 중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셜록 네,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나치게 그러니까 현대의 건달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아, 좀 그 연기한 사람 때문인가? 그러니까 그 샤프함이 좀 네. 모자르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셜록에서 베네딕트 컴퍼배치는 샤프함, 그러니까 그 섬세함과 섬약함 사이로 오고 가는 셜록 특유의 네. 그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역시 셜록 홈즈는 영국 배우가 연기를 해야 돼요. 아, 발음도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이게 미국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그 톤 앤 매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드라마인데 그게 너무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 결국은 영화로 나오게 됩니다. 아, 그 드라마 시리즈가 네, 영화로까지. 유력 신부라는 영화로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현대극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셜록 홈즈가 이제 활약했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모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살했던 어떤 여자가 갑자기 되살아나서 런던 도심을 활보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유령 신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앞선 시리즈들 때문인 거죠. 네. 셜록 시즌이 이제 3개의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네. 이제 역대 어느 셜록 홈즈 시리즈보다도 가장 소설에 가깝고 네. 소설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던 시리즈가 이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다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제 미스터 홈즈 얘기를 했었지만 미스터 홈즈에서는 셜록의 어떤 뒤안길을 보여주죠. 셜록 홈즈의. 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셜록 홈즈의 전성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이성을 믿고 여전히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여기저기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건 전성기 시절에 어찌 보면 멋있고 섹시하지만 네. 그러나 한편으론 외롭고 불행한 셜록 홈즈인 거죠. 상처받아 있는 남자. 맞아요. 네. 우리는 왜 이런 영웅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까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해요. 네, 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샤이니의 셜록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샤이니의 셜록 듣고 왔고요. 오늘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셜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령 신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네. 그런 건 좀 이야기를 나눴고 두 배우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네. 역시 저는 베네딕트 컴퍼배치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셜록 시리즈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스타트랙 다크니스라는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스크린으로 등장하기 전 셜록이란 시리즈 하나로 전 세계적인 인지도도 얻었지만 아직 영화에 나올까라는 건 아직 몰랐던 시절에 베네딕트 컴퍼배치였는데 그때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 정말요? 그때 그 영화 행사 참여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같은 공간 있으셨네. 그렇구나. 기자님. 역시 아, 그렇게 해서 인연은- 이어지는구나. 인연은 인연이야. 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는데 스타트랙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랬구나. 나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때 만나갖고 같이 그게 바로 고 베네딕트 컴퍼배치가 이 지금의 반열에 오르는 어떤 그 올라가는 언덕배기 같은 네네. 거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기억나는 게요. 스타트랙 관련된 기자가 행사였는데 스타트랙을 안 물어봐요. 다 셜록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셌기 일본 때문에. 관객들도 네. 와서는 스타트랙 얘기는 안 해요. 모두가 다 셜록 셜록 홈즈 잘 얘기만. 봤다며 셜록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네딕트 컴퍼배치한테 이게 이러면 되겠느냐? 당신 여전히 셜록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말 어느 배우한테나 놓을 수 없는 대표작은 있다는 거죠. 이게 베네딕트 컴퍼배치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배우였지만 그렇죠.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그러나 이 사람한테 셜록은 어쩌면 쇼온 코너리한테 007처럼 아마 영원히 붙어 다니는 전대미문의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셜록 홈즈 배우일 거예요. 그 캐릭터도 너무 소화를 잘했고요. 네. 연기를 잘한 탓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연기를 잘하는 게 뭐. 그 어떤 제가 계속 섬세함과 섬약함의 어떤 중간 어디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 홈즈의 특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셜록 홈즈에 대한 그 오독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나치게 영웅이거나 지나치게 남성적이고 지나치게 근육질이고 네네. 지나치게 강해요. 하지만 셜록 홈즈는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약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나치게 깡마르고 신경질적인 인물인 거죠. 베네딕트 컴퍼배치는 그걸 정확하게 연기해낸 거예요. 네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홈즈를 연기하는 상당수의 배우들이 이미 유명 배우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히어로 같은 이미지를 거기에 이제 우려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베네딕트 컴퍼배치는 그런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셜록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그런 배우가 이제 마틴 프리먼이 있었죠. 그 왓슨을 연기한 이 인물은 맞아요. 이 인물은 사실은 반지의 제왕에서도 등장하는 배우지만 왓슨이 되고 싶어하는 배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셜록 홈즈와 왓슨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만약 홈즈가 이제 개식이 딱 들어왔는데 네. 뭐 하겠냐라고 왓슨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을 네.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사람은 왓슨이 완벽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셜록 홈즈보다 더 매력적인 왓슨이 됐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셜록 홈즈하고 왓슨은 한 쌍의 페어였던 거예요. 네네. 짝이었는데 지나치게 셜록 홈즈가 영웅시 되면서 왓슨의 존재감이 사라진 게 예. 그게 이후에 코난 도일 영화를 영화화했던 모든 영화가 실패했던 기대만 못했던 못했다. 이유였던 거죠. 반면에 이제 셜록 시리즈는 원작에 가장 충실했던 거죠. 두 인물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한 쌍인 거예요. 시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새로운 해석일 수 있겠지만 캐릭터의 어떠한 색깔 그리고 포지셔닝은 정말 뭐 원작과 가장 그렇죠. 유사한 네. 형태로 띄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작의 디테일들을 다 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셜록이 사랑한 걸로 단 한 번 암시했던 여자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셜록의 형인 마이클 보드 홈즈하고의 관계 네. 하나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다 재현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그 만약 드라마 제작했던 사람은. 그래서 이건요 그 마블 시리즈에서도요. 네. 마블이 만들어야 마블 시리즈가 제대로 되는 이유는 이 시리즈를 보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시리즈를 탐독해왔던 인물들이 마블 시리즈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셜록 시리즈도 그냥 봐도 제작진이 셜록 홈즈를 단순히 어떤 영화의 소재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의 일부로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이 시리즈들이 성공하는 이유일 텐데요. 제가 셜록 유령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과연 영화라고 하는 스크린 안에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 완성도와 디테일이 재현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근데 딱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영화가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제작비의 크기 자체가 조금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드라마도 만만치 않은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그죠. 하니까요. 네. 사실 뭐 미국 영미권에서 뭐 드라마가 제작되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작비와는 또 다를 테니까요.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또 미스터 홈즈하고 셜록을 비교해 보면 미스터 홈즈의 홈즈 이언 맥커린이 연기한 홈즈야말로 사실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하는 셜록에 비교해 놓고 보면 훨씬 맥곱절 깊이가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건 베니의 이 홈즈일지 셜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동하는 건 이언 맥커린의 홈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홈즈가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어도 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약간 스포일링을 했는데 중반 이후까지 가면 그 묵직한 힘을 느낄 수 있으니 네네. 한번 유령 신부에서 그 탁월한 추리력을 경험하고 나면 미스터 홈즈에서 그 감성에 흔들리는 인간적인 셜록 홈즈도 한번 즐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인간이 참 신기하죠. 가상의 존재인데 글로 쓰여졌던 그 존재 자체가 이게 120년 네.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홍길동이요? 네. 정확히 맞췄어. 홍길동. 뭐 물론이죠. 예, 계속해서 불려갈 거고요. 홍길동의 이름은. 우리도 홍길동을 한번 재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우리 전우치 한번 제대로 해석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쵸. 최 감독님도 안 되는 거. 심지어 전우치는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했어요. 애초에. 홍길동. 그 도사. 홍길동의 고뇌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텐데.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호부 호영을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네. 자, 그래요. 오늘 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치겠고요. 저는 여기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닉 조나스의 젤러스 듣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I don't like the way he's looking at you. I'm starting to think you want him too. Am I crazy? Have I lost you? Even though I know you love me, can't help it. I turn my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누군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잠시 동안 체온이라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손 잡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언젠가 사라질 때는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싶다. 언젠가 우리도 서로의 따뜻함을 기억할 수 있게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 이곳에서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윤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김덕희님, 매일 밤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바느질을 했는데 라디오를 들으니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옛 생각도 나고 좋아요. 자주 함께해요. 변진섭의 네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신청해요. 아,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느질? 어떤 바느질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요. 밤에 이런 본인만의 어떠한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하죠. 푸른밤 들으시면서 그 시간 좀 더 이렇게 아늑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예. 궁금하네요. 바느질로 무엇을 하시는지. 뭐 만드시는 거겠죠? 예. 뭐 만드시는지도 궁금하고. 9729님, 라디오 들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이제 과학이랑 영어가 남았는데 영어 살짝 포기했지만 그래도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지금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계신 거면 포기한 게 아니죠. 예, 잘하실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막 되게 열심히 하면서도 왠지 자신이 없어서 난 포기했지만 그래도 시험 날까지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뭔가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정작. 근데 물론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게 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해보고 마음가짐도 좀 그렇게 뭔가 단단히 한번 먹어보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듣고 오겠습니다. 표정 없는 세월을 보며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듣고 왔습니다. 노래 진짜 제목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문장형으로 이렇게 긴 걸 딱 보면 뭔가 가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자, 사연 좀 더 만날게요. 0712님, 쫑디, 저는 직장인이며 대학생이기도 해요. 오늘 2시간 자고 출근하고 와서 푸른밤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일도 4시간의 기말고사를 치르고 오후에 출근을 해야 해요. 저 말고도 일요일에 열심히 사는 분들 많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윤하의 기다리다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시간 주무시고 또 나가셔야 되고 오랜 시간 또 시험 보신 다음에 또 일하러 가셔야 되고 진짜 몸이 바쁘시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몸으로 2가지를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0712님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그 지금의 이 고생이라든지 노력, 투자들이 나중에 더 좋게 더 크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 하시고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건 진짜 조금은 흔치 않은 경우이기도 하니까. 2371님, 쫑디 100만 년 만이에요. 전 대학원을 드디어 졸업했어요. 졸업시험 준비하느라 바빴네요. 제가 100만 년 만에 라디오를 켰는데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언제든 제가 있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오셨다가 또 다시 오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대학원 졸업하셨다고 하니까 언제쯤이려나? 이게 좀 궁금하네요. 뭐 요즘에 좀 많이 바쁘시고 패턴이 좀 바뀌시고 그러셔가지고
라디오를 함께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졸업하셨으니까 종종 오셔서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3479님, 쫑디, 제가 얼마 전에 한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는데요.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단짝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되게 후회했어요.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공부도 공부지만 진로랑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는 친구의 답장을 보고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제 자랑만 하는 못난 친구가 된 것 같아 미안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친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때였으니까 또 뭐 물론 수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이제 회복한 다음에 다시 또 그때 진짜 걱정했어. 나는 그런 의미로 했던 얘기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회복해서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친구가 뭐 물론 직접적인 해결을 못 해주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것만으로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힘내십시오. 박지연님, 2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일방적인 헤어짐이 아프기도 하고 결국 저도 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양다일의 널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년이면 그래도 오랜 시간 만나셨는데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달만 함께 해도 굳이 사람이나 뭐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몇 달만 나의 옆에 두면은 익숙해져서 사라지면 헛헛한데 사람이라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안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겨울이고 그러니까 마음도 이렇게 힘들고 하면 몸도 같이 힘들어서 건강 해칠 수 있잖아요. 그거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시작을 하신 거니까 그 지워내는 과정을 너무 다급하게 생각 마시고 천천히 시작을 하시고 지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하의 기다리다 그리고 양다일의 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닿을까. 윤하의 기다리다 그리고 양다일의 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7592님, 휴가 나온 공군 병장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올라와서 학교 친구들 만나고 심야버스 타고 내려가는 중인데요. 라디오랑 같이 가니까 분위기 최고네요. 하우스 룰즈와 유미가 함께한 집 신청해 주셨어요. 서울을 올라오셨다. 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공군이시니까 서울에 친구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군 복무 때문에 다른 곳에 계시다가 다시 올라오셨다는 이야기신 거죠. 그래요. 늦은 시간일 텐데 들어가시면서 차에서 조금이라도 주무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을 위해서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좋으시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네요. 그래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5481님. 자취방에서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종강해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가거든요. 대학생활 동안 이 친구와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같은 과이기도 했고 좋아하는 거, 취향, 웃음 코드도 잘 맞아서 6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지냈네요. 헤어지려니 아쉬워요. 지금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 친구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태용아 고마워. 언제나 네 편이 되어서 응원할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6년 동안 또 이렇게 룸메이트로 함께 지내셨다면, 자취를 함께 하신 거라면 더더욱이나 정이 많이 드셨을 텐데 앞으로도 연락 꾸준히 하시면서 자주 만나시길 바라고요. 이제 좀 뭐랄까, 종강하시고 하면은 5481님도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새해 드셔서 진행하시는 모든 계획들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진경님. 자취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잘 못 잤거든요. 근데 라디오 들으면서 잠을 잘 자게 됐어요. 고마워요. 소심한 오빠들이 부르는 잘 자라 유나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혼자서 이렇게 잠 잘 못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렇게 혼자 누워있는데 진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괜히 왠지 좀 외로운 느낌도 막 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집에 이제 같이 지내는 강아지가 있으니까 강아지가 항상 이제 엄마 방에서 이제 자고 있거든요. 강아지 침대 갖추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애를 들쳐업고 와서 제 방에서 같이 자는데 그렇게 좀 저는 이제 위로를 받는 편인데, 진경 씨는 라디오에 이렇게 위로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박슬기님. 쫑디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살이, 첫 자취, 첫 직장. 세 가지를 앞두니 떨리고 두렵고 한편으론 설레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직은 시작하신 게 아니고 이제 앞두신 거군요. 그래요. 이제 서울 오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것들이 이제 정말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외롭거나 좀 지치거나 막 힘들거나 토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그러면 푸른밤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우스 룰즈 그리고 유미가 함께한 집, 소심한 오빠들의 잘 자라 유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like you dance music ballet house rules house rules I like you dance music ballet house rules house rules 잘 자라 유나 잘 자라 유나야 우리 꿈속에서 다시 만나 잘 자라 유나 잘 자라 유나야 예쁜 꿈속에서 다시 만나 너의 어지럽던 하우스 룰즈 그리고 유미의 집 그리고 소심한 오빠들의 잘 자라 유나 두 곡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사연을 만나겠습니다. 오지연님. 쫑디 헤어졌어요. 운명 같은 만남이라 행복했었는데 상처만 남았네요. 왠지 허탈한 하루예요. 아이유의 사랑이 지나가면 신청합니다. 그래도 뭐 만날 때는 행복했으면 그걸로 된 거죠. 허탈할 수도 있지만 남긴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강성수님. 발목을 크게 접질러서 반깁스를 했어요.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해요. 한 발 내딛는 것도 너무 아파서 힘드네요.
2015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러시아의 누아르 신청합니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이제 겨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경직되고 하다 보면 크게 다치기 쉬운데요. 일단 관리 잘 하셔서 어서 나으시길 바라고 우리 듣고 계신 푸른밤 가족분들도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눈도 오고 빙판길도 많이 생기고 할 텐데요. 이제 넘어져서 다치시는 일 없도록 조심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게 그렇게 안 좋대요. 아무리 춥다고 그래도 장갑을 차라리 끼고 이렇게 다니는 게 좋지, 손 넣고 다니면 이제 넘어지면서 중심 잃고 크게 다치기 쉽다고 합니다. 1336님, 늦은 밤 매장에서 작업 중입니다. 상가 건물인데 언니들이 너무 무섭다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말라네요. 참느라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다녀오세요. 예. 아유, 그래도 늦은 밤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치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너무 그렇게 화장실 가는 거 참고 그런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1201님, 쫑디 저 원하던 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최근 2년 동안 밤마다 거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푸른밤 들으면서 늘 이런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현실이 됐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는 곳에 또 합격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힘든 시간에 푸른밤이 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기쁘고요.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원하시는 공부 열심히 성실히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7751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아빠 차로 집에 가고 있는데 차 뒤에 오토바이가 박았어요.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지금 사고 정리하느라 차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심심해요.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차 뒤를 박았다니, 이게 그래요. 정리가 잘 되길, 사고 정리가 잘 되길 바라고요. 조심히 들어가셔서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유의 사랑이 지나가면, 그리고 루시아의 누아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부드러운 바람이 물결치듯 부네. 이런 밤의 시는 시를 쓰겠지만 나는 그대를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 하고 계세요. 아이유의 사랑이 지나가면, 그리고 루시아의 누아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2850님, 소개받은 여자분이랑 같이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아직 서로 본 적은 없지만 푸른밤 덕분에 같은 사연을 듣고 같은 노래를 듣고 있네요. 그분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혁오의 큰새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연락만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그냥 이제 제가 하는 얘기라든지 이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공유하시면서 서로 어떤 생각과 삶을 갖고 있는지 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네요. 네. 소개받고, 그쵸, 요즘에는 거의 연락 먼저 하겠죠. 네. 이도현님, 3월에 고등학생이 될 예비 고1입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됐는데 벌써부터 그 걱정에 머리가 아프네요. 고등학교 가서 힘들지 않으려고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때죠. 근데 뭐 제가 막 항상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정말 중요할 때야, 정말 중요할 때야. 근데 매해 넘어갈 때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을 때는 또 없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도현 씨도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들도 진짜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네요. 준비를 미리미리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요. 너무 그렇게 겁 먹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걱정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가면 그래도 친구들도 새로 사귀고. 미진님, 학원에서 집까지 거리도 멀고 수업 시간 때문에 매일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연명을 하고 있어요. 벌써 1년 4개월째네요. 오늘 문득 예전보다 피부도 안 좋아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몸이 안 좋아진 게 느껴졌는데 왠지 서글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냥 건강이 첫 번째인데 말이죠. 시간이 없다 보면 사람이 정말 먹는 게 부실해지고 먹는 게 부실해지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진짜 시간을 없게 만든 것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몸이 안 좋아지니까 만약에 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밥을 잘 못 먹었다라고 하면 이게 연쇄작용을 해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도 제때제때 못하는 경우가 오는데 미진 씨 그런 일 없도록 건강도 잘 챙겨가면서 이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오의 큰새 그리고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두 곡 듣겠습니다. 너의 얘기를 들었어. 너는 벌써 30평에 사는구나. 난 매일 라면만 먹어. 나일 먹어도 입맛이 안 변해. I'm fine, thank you. 어제 기업 서류 전형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떨어지고 친구는 붙었어요. 친구에게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친구가 인적성 시험 준비하기 귀찮은데 그냥 포기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갑자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요. (2304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같은 말이라도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려요. 아무런 의도 없이 친구분이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배려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혼잣말이 아닌 이상해야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말이니까요. 충분히 기분 나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기를 선택할 수 있어서 부럽다는 말, 왠지 마음에 걸리네요. 강제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힘든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 끝곡 매즈랭거의
라스트 플라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It's in the way she fights her fears. It's in the way she hides her tears from me. It's in her eyes, I see the changes. It's in the way she smiles so desperately. She is a wildflower, she is the deep sea. The tide will always bring